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4장 입체화학 부분의 5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입체 이성질체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입체 이성질체 관계.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거를 보시면 뭐 2개, 3개 이상의 화합물들을 주고 이들 화합물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입체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는 거울상 이성질체와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어떠한 이성질체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이제 여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성질체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4장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이번에는 이제 실제 분자에다 적용을 해서 어떻게 풀게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 부분입체 이성질체 요 개념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좀 알아두셔야 되는 굉장히 특이적인 화합물이 메조화합물이라는 거죠. 메조화합물. 메조화합물이 무엇인지 그 개념 좀 정리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질체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상 이성질체는 입체 이성질체의 한 종류인데 서로 거울상 관계에 있는 이성질체예요. 이 화합물, 왼쪽 편에 있는 화합물의 거울상을 그리며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똑같이 그려주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려주면은 이게 거울상을 그린 거예요. 왼쪽 편의 화합물의 거울상을 그린 거야. 그런데 이 왼쪽 편의 화합물과 오른쪽 편의 화합물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겹치기 위해서 여기와 여기를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엎는다고 보세요. 그럼 위치들은 다 맞겠지. 위치들은 맞겠죠.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뒤로 들어가 있던 OH 결합이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되죠? 일로 오는데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 앞으로 튀어나와 있던 OH 결합은 뒤집어 엎으면 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와 서로 반대 배양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치환기가 지금 다 반대 배양으로 존재하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관계에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부른다. 거울상 관계에 있는 화합물인데 겹쳐지지 않는 화합물, 그거를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이성질체는 다른 화합물이에요. 동일한 화합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일한 화합물인 거, 그리고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거,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거, 그 세 가지를 일단 화합물이 제시가 됐을 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거울상 이성질체는 이거다. 존재하는 모든 카이랄 중심에 RS가 반대가 됩니다. 여기는 둘 다 R이면은 이거의 거울상 형태로 그려지고 겹쳐지지 않아서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면 S가 된다는 거죠. 이게 거울상 이성질체고요. 얘는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뭐 구조가 많이 복잡하면은 RS를 따져서 그 매칭되는 탄소 원자 쪽에 그 RS 배양이 반대가 되는지 그것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이게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는 화합물이고, 자,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이제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기하 이성질체, 그리고 기타 부분 입체 이성질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이제 폭넓은 의미로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닌 모든 입체 이성질체를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내용이 기하 이성질체. 얘는 시스트랜스 혹은 EG, 나중에 EG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러한 이제 관계에 있는 이성질체를 우리가 기하 이성질체라고 부르고요. 그거 이외의 이성질체는 요거예요. 2개 또는 그 이상의 카이랄성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 거기서 관찰이 되는 이성질체들. 그게 이제 부분입체 이성질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하 이성질체죠. 시스 형태와 트랜스 형태. 골격은 다 똑같아요. 근데 공간상 이쪽에 치환기들이 향하고 있는 배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시스 트랜스 혹은 EG라고 명명이 되는 이런 구조들. 뭐 요것도 있고 아니면 사이클로 알케인 형태에서도 시스 트랜스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 기하 이성질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카테고리는 2개 이상의 카이랄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닌 이성질체들. 그게 또 다른 카테고리의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지금 A와 B는 거울상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거울상 관계에 있어요. 자, 그리고 S가 R이 됐고 R이 S가 됐어요. 뭐 절대 배양 따져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A와 B는
겹쳐질 수가 있는 구조인가요? 겹쳐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A와 함물을 평면형으로 3차원 구조로 나타내면 이렇게, B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동일한 형태로 바꾸기가 안 되죠. 겹쳐질 수가 없어요. 얘는 서로 겹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울상 관계에 있는 화합물인 거지. 그래서 A와 B는 엔안티오머라고 부르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구조가 제시가 됐을 때도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피셔2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을 때도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C와 D도 볼까요? C와 D도 보면은 거울상 관계에 있는 화합물이고, 얘들도 겹쳐질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겹쳐지지가 않아요. 이거 두 개는. 그러면 C와 D도 무슨 관계야? 거울상 이성질적 관계에 있는 화합물이죠. 그래서 A와 B, 그리고 C와 D의 관계는 뭐다? 거울상 이성질체, 엔안티오머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뭘 볼 거냐면은 A와 C를 보세요. 그리고 A와 D를 한번 봐보세요. A와 C. 그럼 우리가 이제 RS를 가지고 따져도 되니까 A와 C를 보면은 ES3R이고 얘는 ES3S야.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면은 RS가 다 바뀌어야 돼. 근데 ES는 동일한데 3R이고 3S야. 하나만 바뀌었잖아. 그쵸? 두 개 이상의 카이라탄소가 존재할 때 모든 카이라탄소 원자의 절대 배양이 다 바뀐 관계에 있는 게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 부분적으로만 RS가 바뀌는 거, 그게 부분이체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C는 부분이체 이성질체가 됩니다. A와 D도 ES3R이고 ER3R이니까 3R은 똑같은데 ES고 얘는 ER이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A와 D도 부분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B와 C는 어떨까요? ER3S, ES3S. B와 C도 부분입체 이성질체지. B와 D도 역시 부분입체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카이라탄소가 존재하는 화합물에서 그 모든 탄소 원자의 절대 배양이 다 바뀌면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이고, 그 중에 부분적으로만 바뀌면 부분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이다. 자,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세요. A와 B, ER3R, ES3S 이렇게 요거는 지금 겹쳐지지가 않아요. 겹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A와 B는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입니다. 요거는 구조를 보고 얘가 왜 안 겹쳐질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아요. 자, 근데 오른쪽 편에 있는 화합물 C와 D를 보면은 ER, 여기를 R이라고 하면 ER3S고 얘는 ES3R이니까 RS가 다 바뀌었네? 그럼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틀려요. 왜? RS는 서로 다르지만 이 두 화합물은 겹쳐질 수가 있거든. 여기도 카이라탄소고 여기도 카이라탄소예요. 카이라탄소가 두 개가 존재하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 화합물과 이 C라고 하는 화합물과 그게 거울상 형태로 그려져 있는 D라고 하는 화합물, 그게 어때요? 겹쳐져. 얘는 어떻게? 이거 그대로 회전시키면 되잖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화합물을 이렇게 그대로 180도만큼 회전을 해보세요. 얘가 일로 오게끔, 얘가 회전을 해서 아래쪽으로 오게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쪽이 브로마이드랑 똑같으니까 겹쳐져요. 그래서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야? 아니야. 같은 화합물이야. 겹쳐지는 거는 같은 화합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는. 오케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카이라탄소가 존재하는데, 카이라탄소는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두 개 이상의 카이라탄소, 하나만 존재하면 걔는 무조건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니까 하나는 안 되고, 두 개 이상의 카이라탄소가 존재하는 화합물에서 원래 화합물, 여기서 그럼 C라고 하는 화합물이죠. 이 원래 화합물과 이거의 거울상 화합물, D 화합물이 되겠지. 이게 겹쳐질 수 있는, 즉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화합물을 무슨 화합물이라고 부르냐면요, 메조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메조 화합물. 뒤에 나올 거예요. 메조 화합물. 자, 그리고 메조 화합물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분자 구조 내에서 대칭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대칭면.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럼 이 노란색으로 그은 면에 대해서 양쪽 편이 대칭이죠. 똑같죠.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치환기가 존재하죠. 얘도 이렇게. 자, 그래서
메조화합물을 갖는 가장 쉬운 방법은 2개 이상의 카이라탄소. 카이라탄소가 존재해야 돼요. 카이라탄소가 존재해야 메조화합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카이라탄소가 존재하는데 그 화합물과 그거의 거울성 화합물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성질체가 아닌 거. 그거를 이제 메조화합물이라고 부르고 대칭면이 존재하는 거죠. 이 경우는 보시면 지금 지그재그로 그려져 있지만 이거는 가장 대칭인 형태에서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킬 거예요. 같은 구조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메틸계를 여기로 회전시켜서 올린 거야. 그러면 여기가 브로마이드고 얘는 앞쪽으로 튀어나왔던 브로마이드잖아. 근데 몇 도만큼 회전시킨 거야 지금? 180도만큼 회전시킨 거거든. 그래서 얘도 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구조상 뭐가 존재하죠? 내부 대칭면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메조화합물은 내부 대칭면이 존재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개 이상의 카이라성 중심이 존재하지만 이게 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원래 화합물과 그거의 거울성 화합물이 겹쳐지는 화합물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겹쳐진다고 해서 그게 모두 메조화합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 카이라탄소가 있어야 돼. 카이라탄소가 2개 이상이 존재하는데 거울상 관계에 있는 두 화합물이 서로 겹쳐질 수 있어서 비카이랄성인 화합물, 이거를 메조화합물이라고 부른다. 구조적으로 내부 대칭면이나 대칭점이 존재한다. 교재상의 대칭점까지 나타내는 교재는 거의 없고요. 대칭면에 대해서는 확실히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대칭면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 2개 이상의 카이라 중심이 존재하는데 그때 그 화합물들의 관계를 메조화합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고리식이 존재할 때 이렇게 양쪽편 치환기가 종류도 같고요. 종류도 같고 공간상 배양도 같아야 돼요. 공간상 배양도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양쪽 대칭이죠. 그래서 가장 대칭 형태를 찾아보시면 돼. 그러면 다 겹쳐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요 마지막 화합물은 지금 양쪽 편은 같은데 지금 중심에 클로라이드가 하나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대칭면에 존재하는 치환기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지면은 여기 탄소 원자가 이렇게 대칭면과 지금 동일한 면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여기 탄소 원자나 뭐 여기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나 여기에 존재하는 원자 혹은 치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얘들은 의미가 없고 이거를 기준으로 양쪽 편에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그게 겹쳐지는, 그게 같은 배양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 그리고 메조화합물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양쪽 편 2개의 만약에 카이라탄소가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한쪽 편이 R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반대쪽 편은 S입니다. 이게 메조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양쪽 편 카이라탄소 원자의 절대 배양이 무조건 반대입니다. 메조화합물. 다 RS, 다 달라요. 오케이? 다 달라요. 치환기의 종류와 공간상 배양은 같은데 그 화합물의 RS는 반대다. 자, 고리가 2개 이상이 존재할 때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요거 이렇게 회전시켜서 올리고 눌러버리면 이 위에서 보면 이런 구조거든요. 대칭면이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도 이렇게 그으면 존재하는 겁니다. 얘도 존재하는 거죠. 왜? 이렇게 그으면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이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얘도 메조화합물이 됩니다. 다 양쪽 편에 존재하는 카이라탄소들의 배양이 RS로 동일한 걸 서로 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점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대칭면이 존재하는 형태에서의 메조화합물들의 예입니다. 메조화합물 찾는 문제 꼭 나오니까 뭔지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얘도 메조화합물이래. 근데 보니까 대칭면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렇게는 뭐 당연히 양쪽 편의 치환기가 다르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치환기 종류는 다른데 공간상 배양이 다르고, 그렇죠? 이렇게 해도 치환기의 종류는 같은데 공간상 배양이 달라. 근데 얘도 메조화합물인 거야. 메조화합물인 거야. 카이라 화합물이거든. 아니, 메조화합물이거든요. 카이라 원자가 존재하는데 메조화합물인 거야. 자, 왜 그런지를 보니까 이거 거울성을 한번 그려볼까? 이거 거울성을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클로라이드고
여기가 CH3기가 되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클로라이드, 여기 CH3.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거울상이에요. 거울상 화합물이 그린 거야. 그쵸? 거울상 화합물이 그린 거야. 그럼 두 화합물이 겹쳐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겹칠 수 있나요? 겹칠 수 있어요? 겹칠 수 있지. 요 축에 대해서 몇 도만큼? 180도만큼 회전을 시켜보세요. 메틸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던 게 180도 회전이니까 이쪽 편에선 뒤로 들어가죠. 요 배향으로. 클로라이드가 위로 올라갑니다.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뒤로 들어갑니다. 요 배향으로. 여기도 반대로 클로라이드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이쪽 편에서. 메틸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뒤로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화합물에 거울성을 그린 거야. 거울성을 그렸어. 근데 회전을 하니까 똑같아. 똑같은 화합물이. 근데 얘는 대칭 면이 존재하진 않잖아. 그쵸? 얘는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대칭 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중심에 대칭 점이 존재합니다. 이 대칭점의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동일한 거리만큼에서 같은 치환기가 존재하고 대신 대칭 점으로 인한 거를 볼 때는 공간상 배양이 반대가 돼야 돼요.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얘는 뒤로 들어가 있고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가 뒤로 들어가 있고 같은 배양을 향하고 있으면 걔는 면에 대한 그게 되겠지. 그러니까 대칭 점에 의한 것도 매조화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일단은 매조화물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요? 두 개 이상의 카이라 원자가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가 카이라 원자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탄소를 볼 때 클로라이드 동일하고 여기 메틸이니까 여기에 수소원자는 다른 건 알겠어. 수소원자 다른 건 알겠어.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한테 올 때,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한테 올 때 원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쵸? 원자들은 다 똑같아. 근데 이쪽 편에서 공간상 배양이 서로 다르죠? 공간상 배양이 다르거든? 그 말은 여기에 공간상 배양이 다른 거야. 자, 보세요. 공간상 배양이 다르게 되면은 여기 탄소를 우리가 카이라 탄소라고 부르진 않지만 우리가 유사 카이라 탄소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상에서는 카이라 원자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RS라고 지정이 되는 그런 카이라 탄소는 아니지만 여기는 유사 카이라 탄소라 그래서 소문자로 RS라고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탄소 원자예요. 그리고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카이라 원자, 유사 카이라이기 때문에 카이라 원자로 봅니다. 그래서 대칭 점이 존재하는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카이라 원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오케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왜 걔가 카이라 원자가 되는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수준에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카이라 원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기보다는 유사 카이라 탄소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카이라 원자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똑같이 보시면 여기가 대칭 점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뭐 다 산소 원자, 여기는 sp2 탄소니까 의미가 없고 여기 같은 거리만큼의 메틸기가 존재하죠. 그리고 메틸기의 공간상 배양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가 카이라 탄소지 확실히 여기가 카이라 탄소인 거 확인이 되잖아요. 여기 수소니까 서로 다르잖아. 여기 카이라 탄소가 존재하죠. 카이라 탄소가 존재해. 근데 얘 거울상 그려보고 회전시키면 얘는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매조화합물이 돼요. 그러니까 매조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보통 기본서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거는 내부 대칭 면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쉬워요. 그거는 매조화합물이 되고 이런 경우처럼 대칭 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매조화합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각 화합물은 과학적으로 활성인가 비활성인가 라고 물어보겠는데 과학적으로 활성인 화합물, 얘는 카이라 화합물이고 그렇죠? 과학적으로 비활성인 화합물은 비카이라 화합물이잖아요. 그래서 제시된 화합물이 카이랄이냐 비카이랄이냐 라고 하는 거를
자, 과학적으로 활성이냐, 비활성이냐, 이 형태로 물어본 거고요. 얘는 이제 분자 대칭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매조화합물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은 모두 다 카이라 탄소 원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예요. 카이라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칭면, 내부 대칭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조화합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가장 대칭인 게 이렇게 그어지게 되겠죠. 여기 OH기의 배양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 존재하는 치환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칭면에 존재하는 거. 나머지 여기와 여기에 이제 공간상 향하고 있는 배양이 같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번은 여기 두 개가 같잖아요. 그래서 A번은 뭐다? 매조화합물이에요. 이게 매조화합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은 이 화합물의 거울상 형태를 그대로 그려보세요. 똑같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매조화합물. 여기 카이라탄소고 여기도 카이라탄소거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카이라탄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 화합물과 이거의 거울상 형태가 겹쳐지기 때문에 매조화합물이 되고 구조적으로 내부 대칭면이 존재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A번은 매조화합물이기 때문에 광학 비활성인 화합물입니다. 광학 비활성이라는 얘기는 비카이랄이라는 얘기고 비카이랄이라는 얘기는 이 화합물과 이거의 거울상 어떻다? 같다. 자, 그 의미가 되는 거죠. B번도 역시 이렇게 그리면 내부 대칭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B도 매조 화합물, 광학 비활성 화합물이고 C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면 그러니까 여기 치환기의 배양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게 볼 건 여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골격상에서는 이게 가장 대칭 상태니까 그냥 이대로 놓고 따져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 화합물도 매조 화합물, 비활성이 되고요. 자, D 화합물은 내부 대칭면이 없죠.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 편의 공간상 배양과 이쪽 편의 공간상 배양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얘는 내부 대칭면이 없는 상태가 되고 카이라탄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광학 활성. 즉, 이 화합물과 이거의 거울상 화합물은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이거 이제 카이라성 중심과 이체 이성질체인데, 자, N개의 카이라성 중심을 가진 화합물의 존재 가능한 모든 이체 이성질체의 수는 2의 N제곱개예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카이라탄소 원자가 하나다. N이 1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한 개의 카이라탄소를 가지는 입체 이성질체는 거울상 이성질체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카이라탄소가 두 개가 존재해. 두 개가 존재해. 그러면 그 두 개의 존재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는 최대의 개수의 입체 이성질체 개수는 2의 제곱,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돼. 카이라탄소가 두 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R, S, SR, S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카이라탄소가 두 개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의 제곱,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다 2의 n제곱개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2의 n제곱개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얘가 맥스야, 맥스. 얘가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거의 개수예요. 2의 n제곱개가. 그러면 2의 n제곱개보다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카이라성 중심이 2개 이상인 화합물의 경우에는 2의 n제곱개의 이성질체를 가질 수도 있지만 존재 가능한 이성질체 구조 중에 서로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매조화합물 같은 경우지. 매조화합물의 경우 이제 실제 매조화합물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칭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조들 중에 중복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중복되는 구조는 하나로 봐야겠지. 하나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최대 존재할 수 있는 게 2의 n제곱개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2의 n제곱개보다 적은 경우도 많다. 오케이?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2의 n제곱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좀 좋아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카이라탄소가 몇 개가 존재하지? 여기 하나가 존재하죠. 카이라탄소가 하나가 존재하면은 n이 1인 거잖아? 그럼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입체 이성질체 개수는 2의 1제곱개예요.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R폼과 S폼을 가지고 있는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는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두 개의 입체 이성질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의 카이라탄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의 관계는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체 이성질체들이 생기는데 절대로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카이라성 탄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얘기예요. 오케이? 카이라탄소가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자, 이 화합물을 보세요. 카이라탄소가 몇 개지? 두 개죠. 여기도 카이라탄소고 여기도 카이라탄소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그렸을 때 SS. 그러면 S가 될 수도 있고 R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 편의 탄소도 S가 될 수도 있고 R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2 곱하기 2가 되니까 총 4개가 되는 거죠. 카이라탄소가 2개니까 2의 제곱계, 4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출제할까? 안 해요. 이런 문제는 거의 출제 안 해요. 뭐 어떻게든 중복되는 화합물이 있는 형태로 출제를 하죠. 자, 이런 경우처럼. 자, 얘는 보세요. 카이라탄소가 2개야. 여기 두개까지 2개예요. 그런데 얘는 총 몇 개의 입체 이성체가 존재하냐면 3개가 존재해요. 왜? 첫 번째 화합물, 카이라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이 화합물. 두 번째 화합물과 세 번째 화합물이 무슨 화합물이냐면은 매조 화합물이야. 얘 같아요. 매조 화합물이야. 카이라탄소가 2개가 존재하지만 이거 이렇게 회전시켜봐. OH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회전시켜봐. 이거 뒤로 들어가 있던 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쐐기가 되잖아요. 내부 대칭면이 존재한다고 얘는. 얘도 똑같죠. 이렇게 뒤집어서 내리면 아래쪽, 뒤로 들어가 있는 거, 얘도 뒤로 들어가 있는 거. 내부 대칭면이 존재해요. 그래서 2개의 화합물이 겹쳐지기 때문에 얘는 하나로 봐야 돼요. 얘는 또 다른 화합물. 그래서 총 3개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이렇게 화합물의 구조를 주고, 예를 들어서 A, B, C, D다. A와 B의 관계는 뭐죠? A와 B의 관계는 SS, SR이니까 하나의 카이라탄소 원자의 배양만 다르잖아. 2개 중에. A와 B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오케이? A와 C도 부분 입체 이성질체예요. B와 C는 아까 본 것처럼 매조 화합물이죠. A와 D는 뭐죠? A와 D는 거울상 이성질체죠. 거울상 이성질체. SS, RR이니까. 맞죠? 그렇게 이제 각각의 화합물들 구조가 대시가 되어 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제일 좀 복잡한 경우예요. 사이클로펜텐, 4N, 1, 2, 3 트라이오. 이제 구조가 이런 구조죠. 그냥 간단히 보면은 또 이렇게 제시가 되죠. 이 구조에서 여기 OH, 여기 OH, 여기 OH. 그럼 여기가 카이라탄소인 것 같고 여기도 카이라탄소인 것 같아. 근데 여기에 탄소 원자의 성격을 모르겠단 말이지. 여기 탄소 원자의 성격을.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불명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다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 다 그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니까, 자, 보세요. 이 8개가 그려지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쐐기 대시인 거, 여기도 쐐기 대시인 거, 여기도 쐐기 대시인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2가지 가능성, 여기 2가지 가능성, 여기 2가지 가능성이 되니까 존재할 수 있는 거의 총 구조의 개수, 존재할 수 있는 총 구조의 개수는 2의 세제곱계가 되니까 8개가 그려질 수 있어요. 8개 정도 그릴 수 있거든요. 시험 볼 때 8개 정도까지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8개의 구조가 존재하는 거고, 이 중에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RS를 따질 필요 없어요. 여기는 RS를 따질 필요가 없고, 물론 따져는 놨지만 RS를 따질 필요 없고, 구조적으로 회전이나 이렇게 뭐 뒤집어 엎거나 회전을 시켜서 같은 화합물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A 화합물과 같은 화합물이 E 화합물이거든. 얘. 어떻게? 이 화합물을 그대로 뒤집어 엎으면 얘랑 같아져요. 맞죠? A와 E는 같대요. 그럼 B 화합물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될까? 이쪽에 존재했던 게 왼쪽 편으로 오면서 업으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 2개는 다운이 되겠지. 그거랑 같은 구조가 뭐죠? 그거랑 같은 구조가 얘예요. 업, 다운, 다운. 그쵸? 업, 다운, 다운. 그래서 B와 D가 같아. 그렇게 따져보니까 C와 G도 같고 F와 H도 같아요. 이거 회전시키면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화합물의 총 개수는 8개인데, 오케이? 실제 2쌍씩은 중복되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건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실제 4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이거 어떻게 다 그려보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자, 보면은, 자, 앞쪽 편에, 매조화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조다. 매조화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조다. 그러면 지금 카이라탄소가 2개니까 2의 제곱계잖아요. 거기서 하나만큼 빼주시면 돼요. 이제 3개가 존재해요. 매조화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 분자에 대칭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업다운의 배양에 따라서 대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같은 배양을 가지고 있으면 뇌조화물이 될 수도 있어. 그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면 전체 2의 제곱계에서 하나만큼 빼주시면 돼. 왜? 2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답만 찾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답만 찾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 OH, 여기도 OH잖아. 여기도 OH. 얘는 대칭면이 존재하나요? 이 분자 구조상에서? 대칭면이 존재할 수도 있지. 존재할 수도 있죠. 요렇게 보면 대칭면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 여기에 이제 배양에 따라서 대칭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칭면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어서 여기 탄소 원자의 성격은 그대로 치우고 여기 카이라탄소죠. 여기도 카이라탄소가 될 수 있겠지. 카이라탄소잖아. 그쵸?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따져보면 돼요. 실제 개수를 따질 때는. 그래서 이렇게 그어서 여기 존재하는 거 없다 치고 2개니까 2의 제곱 4개. 그러니까 정답만 찾을 때는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실제 여러분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거 볼 때 주관식으로 푼다. 그럼 이 구조를 그리시는 거가 훨씬 더 명확하고 깔끔한 겁니다.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뒤쪽에 관련된 문제도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화합물의 입체 이성질체의 개수는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단 형태 이성질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거는 바로 앞쪽에 설명드린 거 여기에 이제 OH기 형태를 띄고 있는 거 그거에서 이쪽을 이제 BR로만 바꾼 상태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쉽죠. 앞쪽에 설명드렸던 것보다. 왜? 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 치환기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카이라탄소가 몇 개야? 여기 카이라탄소, 여기도 카이라탄소, 여기도 카이라탄소. 카이라탄소가 3개. 즉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입체 이성질체의 개수는 몇 개? 2의 세제곱개. 몇 개죠? 얘는 8개가 존재합니다. 얘는 그냥 간단히 그 원칙에 맞게끔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